이건 진짜 배울 게 있어요. 요 부분은 기출스러운 게 맞아요. 요거랑 기억선지만 복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이제 집중하시고. 자, 2에 PPT 보시고요. 많은 물리주의자들은 사고 실험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사고 실험의 예를 들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2의 결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거부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즉. 리트가 즉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 문장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기 좋게 써줄 때. 그러니까 즉이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또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발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러면 제가 온라인 전용 강좌 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디만 봐요? 시험장 가서? 뚫어지게 기억만 봐요. 기억만. 근데 기억이라는 진술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맞죠? 특히 이 부분이 추상적. 사고 실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진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즉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좀 더 가보라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리트에. 자, 즉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잘 들으세요. 사고 실험에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연이 무언가 분명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측면은 수긍. 아,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건 인정. 그쵸? 네. 그런데 그것이 비물리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물리적 사실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따지지 말고 구조를 봐. 구조. 인정했지만 거부. 수긍하지만 반박.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제발. 이해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이거. 글 쓴 사람이 즉이라고 줬다는 거 구조적으로 똑같은 문장을 내가 또 쓴다. 잘 봐. 이거 보고 풀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리트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 문장 보면 풀리는데 이거 보면 안 풀려요. 환장을 노릇이에요. 그럼 이거 안 써줘요. 아이고, 여기 화낸 거 아니에요?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오늘 분필 2개나 부셔먹네. 이게 힘이 좋지가 않은데.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써줬다면은 이 문장을 보라고 써준 거예요. 그냥 써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줄 아닌 부분에 힌트가 있다는 게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예, 무슨 요행을 바라고 보라는 게 아니라 밑줄을 쳐주고 다시 써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잘 관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기억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지. 해설지 봐봐. 해설지 4페이지에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은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연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측면을 수긍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분명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은 사고 실험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쓰지 않고 해설이 뭐라고 써요? 요 다음 문장에 워딩을 갖다 써놨잖아요. 출제 의도를 보시라는 얘기. 출제자는 기억의 내용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지금 해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출에서 얻어야 될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고 실험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광범위한 진술로 풀지 말고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는 건 최소한 누가 인정해야 돼? 기억이 인정해야 돼. 근데 지금 보기 기억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연이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안다고 전제하였지만 흑백 방안에서 세계에 대해 배운 것은 세계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아는데 방해 요소를 작용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배운 게 없어. 이런 내용, 이런 얘기예요. 보기 기억은. 근데 동그라미 기억은 뭐예요? 배운 게 없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배운 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뭘 하지도 않아요? 이 뒤에 결론을 거부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아요. 출제자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야, 일단 이건 인정하는데 거부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야?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건 인정해야 돼. 근데 뒤에 걸 거부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것도 보기 기억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선지는 여러분이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시험 볼 때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기 기억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하고 이 뒤를 안 봤다면 문제 진짜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까지 다 따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돼. 무조건. 지금 보기 기억을 보고 여러분이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자, 제가 실전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발문에 구체적인 게 나오면 보기를 보기 전에 제시문에서 관찰해 보세요. 이해하셨어요? 발문의 기억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뭘 봐야 돼? 저는 언어이해 할 때도 많이 했는데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언어이해 제시문에 뭔가가 밑줄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선지 가기 전에 그것만 한번 쭉 봤어요. 그런 거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어이해 제시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제시문과 있는 제시문이 있잖아요. 중간에 밑줄 쳐져 있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문제 풀기 전에 보면 도움되는 문제 되게 많아요. 아니, 엄청 길면 보지 말고. 한 문단이 넘어갈 정도. 근데 중간중간에 밑줄 같은 것도 있고 뭐 알파벳 A로 표시도 돼 있고 이만큼 묶어서 따로 써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꼭 순서대로 안 읽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관찰해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인가? 이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리트도. 아니 추리 논증도. 그래서 기억이 뭘까? 보기를 보기 전에 기억을 보니까 많은 물리주의자들은 사고 실험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2의 결론을 거부. 이러면 이제 리트의 프로는 이게 몇 개를 읽혀야 돼요? 2개를 읽혀야지. 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결론은 거부하겠구나. 그 오선지 어떻게 나와요? 아예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기억이 아니지.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 기억이 잘라지냐 안 잘라지냐의 문제라니까요. 아, 싸이 버리래. 길잖아. 왜 이렇게 길게 줬겠어요? 아, 니네 이거 할 줄 아냐고.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법학 적성 있는지.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 야, 니네 이거 따질 때 이렇게 보이니?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왜? 가르치기 힘들어. 수업 시간에 이걸 잘라서 봐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적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없어요. 옛날 이렇게 나오면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게 아니라 사이버 몰인지 판매를 중개하는지 선지 어떻게 냈다고요? 이거 임대차를 중개해서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 아닌 거예요. 판매를 중개해야 되는 임대 중개했네. 따져볼 필요도 없겠네. 로클러 임명합니다. 아, 진짜 별거 없다니까요. 법학 적성이라는 게.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저한테 이렇게 학생이 어떤 선생님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당연한 걸 물은 거예요. 당연한 거. 사이버몰이냐? 중개자 맞냐? 중개자야 되니까 누구는 안 돼. 당사자는 안 돼. 그래서 그 글에 당사자 나와요. 사이버몰 판매자, 판매를 중개한 자 구별해서 나오잖아요. 선택지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개자냐?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 이거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하죠. 부동산 가면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중개사지 판매 당사자 아니잖아. 우리 일상에 다 있는데 시험지에 갖다 놓으면 구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중개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 한 사람 피고로 집어넣으면 재판장님 처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중개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매매 관계에서 중개인이 잘못한 걸 따로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즉 재판장의 머릿속에는 중개인은 중개한 사람이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그럼 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못했으니까 끌어들여야죠. 근데 많은 변호사들이 그냥 잘못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희 사무실 사건 중에 중국인들 상대로 임대인이랑 중개인이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이 있어요. 보증금 다 해먹고 건물 경매로 날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필리핀일 거야. 저 유명한 나라야 진짜. 없어. 그냥 보니까 임대인, 중개인인데 뭐예요? 이 둘이서 짠 거예요. 짜고 이 사람들이 우리 법에 박지 않으니까 등기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달라 하지도 않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뭐 가압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거 그냥 원래 한국 등기부에 이런 게 많아. 많게 뭐가 많아요. 큰일 나. 절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 사무실에 중국인들만 2명인가 3명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형사고소 했지. 형사고소 하니까 민사재판에 안 나오다가 나오더라고.
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변호사 샀네.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변호사 하고 들어오니까 막 압박하니까 이제 나와. 재판장이 뭐라 하는 거야? 니는 지금 장난하냐 지금? 빨리 손해배상 준비해라. 이게 간단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중개인이 같이 뭔가 했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잘라져서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 조금 시간 흘렀지만 22번 문제까지만 좀 보고 싶시다. 2020년 22번. 이 문제는 이것만 보면 되고요. 자, 이거 금방 해요. 자, 요거 논증에 대한 평가 봅시다. 이건 제시문을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정신적인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의 다름 아니라는 다름 아니 밑줄. 다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다. 그럼 여러분은 늘 이걸 시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밑에서 제가 얘기했죠. 같냐 다르냐의 구도를 매년 출제한다고. 이걸 가지고 한 명은 같다, 한 명은 다르다 하던가. 이거는 그냥 계속 같다는 논증을 하는 거죠 지금.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면 논증이 악화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향성을 따지기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재료가. 제시문으로 삼는 재료가 되게 좋은 재료란 말이에요. 같냐 다르냐. 됐죠? 자, 물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원리는 자,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정신적인 현상은 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자, 야기한다의 동그라미. 야기한다 보면 무슨 생각나야 돼요, 우리? 블루 브라운이 딱 따라와야지. 야기한다. 우리 인과관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조건 인과논증.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조건명제를 확실하게 써야 될 문제들도 있죠? 아시죠? 인과관계 뭐 필요충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모든이란 단어에는 왜 제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모든은 주로 필연성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그죠? 자, 모든. 자,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현상은 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그럼 뭐예요? 이건 조건명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일단. 일단 조심스럽게. 왜? 모든 A는 B이다. A라면 B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런 역할 한다고 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모든, 필연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요걸 써도 된다라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만약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갖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을 갖는다. 자, 어떤이에요? 특징이죠.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갖는다면 그것은 반드시의 동그라미, 반드시. 그럼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게 다 있죠? 모든, 반드시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문제를 조금 좁게 보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을 갖는다. 그러니까 원인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때는 물리적인 원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이쪽이 결과고 이쪽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사건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원인을 가진다면 그건 반드시 물리적일 거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정신적인 현상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해. 맞죠? 그러면 물리적 결과를 협의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P라고 하고 정신적인 현상을 M이라고 하고 물리적인 원인은 N이라고 해봐요. 됐죠? 지금 저희 따라오셨죠? 자, 어떤 M이 정신적인 현상은 반드시 물리적인 결과를 야기해요.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어떤 물리적 사건, 즉 사건이 결과죠. 그죠? 이 결과가 원인을 가진다면 그건 반드시 물리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요 M이 P를 야기했는데 P가 원인을 갖는다면 그건 반드시 물리적이에요. N이죠. 그죠? 근데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뭐랑 같아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논증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랑 뭐가 같다? M이 N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신적인 현상이 결국 뭐다?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이제
좋은 논증이죠. 자, 이걸 보세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협의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치환을 해보라는 거고, 중요한 거죠, 기억. 어떤 물리적 결과도 야기하지 않는 정신적인 현상이 존재한대. 않는의 동그라미. 제가 위에 조건명제에 비스무리한 게 있고 밑에 부정, and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발레. 확실하게 낸다고 했잖아요. 자, 기억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존재한대.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야기하지 않았대요? 물리적 결과는 야기하지 않았대. 이거 완전히 딱 떨어지게 줬죠. 애매하게 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풀린다고 했죠. 제가 언제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보이면 이거에 해당하는 얘랑 얘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보라고 했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먼저 이거 바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강의의 편의상 아까 위에서 잠깐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이걸 쭉 읽고 정신적인 현상은 존재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존재하는데 물리적 결과는 야기하지 않는데 명제 논리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정신적인 현상은 물리적 결과 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정신적인 현상은 뭐예요? 제가 지금 모든 어떤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전칭, 특칭 배웠다 뭐 할 거예요? 블루 브라운에 나오잖아. 어떤 모든 대당사각형, 전칭, 백날 해놓고 이 문제 풀 때 그 생각 안 했다. 아직도 안 맞춰. 아직도 멀었어요. 모든 어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시문의 모든, 기억의 어떤, 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어떤 언제 쓴다고요? 발레할 때 쓰잖아요. 그죠? 제가 논리적인 부정, 우리 블루 브라운 때 배웠죠? 전칭 긍정 어떻게 부정한다고 했어요? 특징 부정으로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협의가 우리한테 하는 거야. 너 메가로스코 열심히 사는데 한번 맞춘 볼게. 내가 잘 숨겨볼게 이거. 이거. 보란 듯이 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라고. 야, 모든. 아까 여기 모든. 제시문의 모든. 여기 어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인데 뭐. 어떤의 동그라미, 않는의 동그라미.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특징 부정이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특징 부정이네? 그럼 뭘 찾으면 돼? 본문에. 전칭 긍정 있는지 찾으면 되겠네. 전칭 부정 있잖아요. 모든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결과 야기한대. 근데 어떤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결과 야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발레 모순. 끝. 됐죠? 기억이 맞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왜?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되게 잘 물어봤어요. 이 논증은 그냥 첫 번째 원리가 부정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봐? 눈치챌까봐. 첫 번째 원리만 부정된다 그러면 알지 내가 메가로스쿨에 얼마나 카드를 몇 번을 긁었는데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이 논증이라고 했다면 이 논증 그죠? 이 논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단계적으로 쭉 받아들여야 결론이 나오죠. 리트가 뭐 궁금해한다고요? 무너지면 안 나와 이렇게. 이거 관심 있잖아요 리트가. 중간에 원리가 하나 무너지면 결론이 도출되는지 안 되는지. 동물 로봇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만 논증하는 부분, 밑에 유사성 논증하는 부분. 백날 이 밑에를 파괴해봐야 저 위에는 영향 없어. 위에 동물 자체를 부정하면 밑에가 뭐 될 리는 없어? 강화될 리는 없어. 이렇게 냈다고 했잖아요.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위에가 무너지는데 이 결론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받아들여야 이게 나오는데. 이해하셨죠? 그죠? 자, 니은도 잘 냈어요.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있대. 그죠? 이것도 똑같아. 어떤 물리적 사건은 뭐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봐. 어떤 물리적 사건이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죠? 이게 되려면 원래 명제가 뭐여야 돼요? 모든 물리적 사건이라면 원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가지고 낸 거예요? 두 번째 원리 가지고 낸 거죠? 두 번째 원리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진다면 그건 물리적인 원인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물리적 사건은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제발? 어떤 물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이 있는데 어떤 애는 원인이 있고
어떤 애는 원인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있다면 그거의 원인은 물리적인 원인일 거란 얘기예요. 원인이 없다면요? 모르지 뭐. 그럼 뭐 낸 거예요? 정권 부정의 오류 같은 걸로 낸 거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협의회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협의회가 해설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두 번째 원리가 무슨 원리다? 무슨 표현을 썼을까요? 조건적 원리다. 이 말을 썼어요. 조건적 원리. 조건적 원리.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예요? 그 원인이 물리적이라는 얘기지. 어떤 물리적 사건이 반드시 원인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논리학 문제로 봐도 손색이 없는 문제. 물론 협의회는 어떻게 풀길 원했다? 해서 읽어보면 자연 언어로 그냥 풀길 원했어. 자연 언어. 논리학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야, 봐. 어떤 애가 야,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지면 그건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을 가져.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사건이 있으면 원인을 가진다면, 사건이 있으면이 아니라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진다면 그건 물리적일 거야, 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떤 물리적 사건은 원인을 안 가지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럼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지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어떤 물리적 사건은 원인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내가 얘기하는 건 물리적 사건 중에 원인을 갖는 애들이라면 걔 원인은 물리적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리적 사건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이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원리가. 야, 만약에 이런 애들이라면 요 원인이 뭘 거다? 물리적일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러니까 정권 부정의 원리나 다름없어요. 어떤 정권 부정의 오류나 다름없단 말. 이거 정권을 부정해 봐야 몰라요.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니은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있던데 그 얘기 그냥 정권을 부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의 세 원리 중 하나가 부정된다. 야, 이건 또 다르게 물어봤잖아요. 잘 보세요. 위의 세 원리 중 하나는 부정된다. 다르게 물어봤어요. 지금 기역 디귿이랑 니은이 끝에 다르게 물어봐요. 그럼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하세요. 왜 기역이랑 디귿은 논증을 물어보는데 니은은 원리만 물어봤을까? 특정한 원리 자체를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원리인지 두 번째 원리인지 세 번째 원리가 문제되는지 일단 생각해야지. 이걸 잘못 잡으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변호사님 알겠어요. 그래, 둘째 원리 부정하는 건 알겠어. 끝이에요. 그냥 둘째 원리, 세 원리 중 하나 부정된다며. 끝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갔어야 돼? 워딩을 가지고 둘째 원리로 갔어야 돼. 아시겠죠? 자, 디귿. 행동과 같은 물리적인 결과. 이 문제는 진짜 얄밉게 잘 낸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협의의 문제는요,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잘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과 같은 물리적인 결과와 결심이나 의도와 같은 정신적인 현상을 동시에 야기하는 동그라미. 정신적 현상.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첫 번째 원리로 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나오면 기억은 첫 번째 원리, 니은은 두 번째 원리, 이런 문제 굉장히 수준 낮은 문제라고 했죠? 이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얼마나 세련돼. 기억은 첫 번째 원리, 니은은 두 번째 원리.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원리. 그럴 리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됐죠? 자, 워딩을 보니까 첫 번째로 가야 돼. 정신적 현상이 존재하는데 얘가 뭘 이야기해? 지금 행동과 같은 물리적인 결과도 야기하고 얘가 뭐예요? 정신적인 현상도 또 야기한다. 됐어요? 자, 그럼 어디가 보여 이제? 이거 보이잖아, 이거. 그죠? 요게 뭐예요? 첫 번째 원리죠? 여러분이 논리학에서 A면 B가 필연적이라고 해서 A면 C를 부정해요? 아니죠. 우리 논리학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아니, 정권, 후권인데 정권이 다른 거 노출된다고 영향을 받아요? 아니죠? 이해하셨죠? 끝이에요, 끝. 이거 논리학 몰라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논증의 의도한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왜? 따라 나오지.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첫 번째 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따라 나오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 어딨어? 그죠?
내용에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리주의 뭐 별거예요? 몰라요, 저 물리주의가 뭔지. 물리주의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시문에서 보이는 힌트들이 리트가 몇 년째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뭐 야기한다 가지고 원인 결과 잘 세팅하고 뭐든 반드시 같은 걸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말장난을 갖고 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봐도 문제를 되게 잘 냈고 해설도 얄밉게 잘 써놨어요. 왜? 학원을 안 다녀도 돼. 이런 거 학원 다녀야 아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큰일 났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 자연 언어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어떤, 반드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렇게 자꾸 써먹어야지. 그냥 나오는데, 그냥 모든, 이 모든에 동그라미 안 쳐져 있고, 만약 어떤 이런 데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어디 쳐져 있어요? 물리적 사건, 물리적 원인.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 거죠. 물리적이야, 정신적이야, 뭐야. 갑자기 현상이야, 사건이야, 결과야. 계속 그냥 들어가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밑에 선지를 읽기 전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만 하고 싶게요. 선지를 읽기 전에 제시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선지를 관찰만 하고 제시문 볼 때는 틀에 해당하는 단어를 밀주치세요, 제발. 야기한다, 만약, 어떤, 모든, 반드시 이런 거 있잖아. 중립적인 단어들. 밑에서 문제 낼 때 쓰는 거. 뭐뭐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거 있잖아. 및, 뭐뭐 과, 또는 이런 데다 표시해야지 왜 자꾸 내용에다 밑줄쳐요? 그 내용에다 밑줄치니까 밑에 가가지고 그거 안 나오면 막 못하잖아. 그런 거 표시하다가 시간 가잖아요. 잘 맞죠?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뭘 낼지 모를 때는 우리가 제시문에서 매년 쓰는 조사여도 좋아. 아니 뭐 부정어, 저 부정어 좋다 그랬잖아. 않는, 뭐뭐 하지 않을 때, 어떤, 모든. 느낌 와야지. 모든, 반드시, 어떤, 전칭, 특징. 이런 구도로도 풀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자꾸 렌즈로 봐야지. 왜 막 훈련을 해놓고 벌판에 무기를 안 들고 나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실컷 훈련해놓고 첫 번째 전투를 딱 치러보고 언어의 두 번째 전투는 갑자기 종교적인 전투로 바뀌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러지 마.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서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속 단어들의 이 개념어에 집착하지 마. 제발. 그리고 개념어가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알파라는 게 있구나. 베타라는 게 있구나. 연민, 이성적 감정. 연민이 뭘까? 몰라도 돼. 이성적 감정 몰라도 돼. 여기 연민 있고, 여기 이성적 감정 있고, 여기 자기애 있고, 여기 혐오감 있고, 위치만 쭉 파악하고, 이제 어디 가서 풀면 되는지 알아. 그럼 기억 읽고, 여기 가면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5단계 접근법 같은 거 찍어놨잖아요. 그렇게 뭐 꼭 도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 2020년 22번 문제를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 협의회 해설집,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협의회 해설집 다 사세요. 저 협의회랑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이 그거 산다고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식 해설이 있는 시험이 여러분 흔치 않죠. 여러분 변호사 시험 공식 해설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모르세요? 법무부에서 한 번도 변호사 시험 정답을 객관식 외에 알려준 적이 없어요. 객관식도 뭐만 알려줘요? 정답만 알려줘요. 해설 안 해줘. 이해했어요? 협의회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객관식 해설을 다 써줬단 말이에요. 왜? 다음번에 이렇게 낼 거야. 이런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020년 해설집이라도 사셔서 제가 강의할 때 20년 문제 하면 하여튼 잘 보세요. 그거 하나만, 오늘 이 한 문제만 해도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푸는 양,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게 중요해요. 강의를 통해서 질적인 걸 다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양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